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노인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정입니다. 30년 가까이 노년기 질환, 특히 기억력 저하와 치매 예방에 대해 진료하고 연구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의 건강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왜 자꾸 깜빡깜빡하지? 방금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무언가 놓친 기분인데 뭐였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뇌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도 복잡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무시되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다 보면 언젠가 어느 날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의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폭우처럼 쏟아지지 않고 가랑비처럼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스며들듯 시작됩니다. 어느새 말이 느려지고 자꾸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사람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가끔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냉장고를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도 잊어요. 딸 이름이 혀끝까지 맴도는데 그게 안 떠올라서 말문이 막혀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나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실천해 온 식사법과 생활 루틴, 그리고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 핵심 원리를 하나하나 아주 차분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5분 내 건강 루틴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확인한 뇌 건강 식재료와 저도 직접 먹고 있는 아침 식단, 기억력 유지에 도움되는 실천 팁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 순간 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의 길목에 들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뒤 나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벼락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수년간의 작은 생활 습관들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좋은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반복되는 좋은 루틴. 이 네 가지가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조용한 적,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교수님, 뇌에 염증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안 아픈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염증은 꼭 통증이 동반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아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이 왜 생기느냐? 그건 잘못된 식사와 수면 습관, 움직이지 않는 생활 때문입니다. 염증은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과열 상태입니다. 식사에서 들어온 과도한 당, 지방, 가공식품 속 인공첨 가물들이 혈관과 세포를 자극하고 결국 그 자극이 뇌의 혈관과 신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스스로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누적되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누적된 염증이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를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만성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대부분 매일 먹는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몸에 재료를 공급합니다. 그 재료가 맑고 건강하면 뇌도 선명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는 재료를 자주 섭취하면 뇌는 점점 지쳐가고 신호가 흐릿해지고 기억 회로가 느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도 고염식 고당질 식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기억 담당 부위인 해마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뇌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병원 외래에서 늘 강조하는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를 선택하자. 마트나 편의점에서 눈에 잘 띄는 건 대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시리얼, 과자, 통조림, 냉동 간편식. 이런 제품들에는 과도한 소금, 설탕, 트랜스지방, 방부제, 착향료,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소화는 빠르지만 혈당과 염증을 빠르게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죠. 반면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재료 본연의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미, 귀리, 보리, 생채소, 통콩류, 직접 삶은 계란, 생선, 해조류 등이 있겠지요. 가공식품보다 손이 조금 더 가긴 하지만 그만큼 내 건강에는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2. 식물성 중심의 식단을 기본으로 하자. 뇌세포는 단백질, 지방, 수분, 그리고 다양한 미량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식물성 식재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는 노화로 인한 뇌 염증 반응을 완화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항염식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2. 토마토, 당근, 고구마, 단호박. 3.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4. 현미, 귀리, 보리. 5. 녹차, 보이차, 루이보스차 등 천연차류. 이런 음식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 없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장이 건강해지고 뇌와 장의 연결 회로가 회복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혈당 변동이 적은 식재료를 선택하자.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 자체입니다. 혈당이 급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잡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그 후 반동으로 저혈당이 찾아옵니다.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피로감, 두통 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뇌세포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GI 지수가 낮은 식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미, 귀리, 보리, 삶은 계란, 닭가슴살, 두부, 두유,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처럼요. 과일은 바나나보다는 블루베리나 사과처럼 당분이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뇌에 에너지를 천천히 꾸준히 공급해주며 오전 내내 집중력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은 빵이 당길 때가 있고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중 2끼만 바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뇌를 위한 식사로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좋은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앞서 우리는 뇌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식사 원칙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와 식재료가 우리의 뇌세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뇌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오메가3, 특히 DHA. 오메가3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PA와 DHA. 이 중에서 DHA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즉 기억력, 학습 능력, 신경 전달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DHA가 부족하면 신경세포끼리 소통이 느려지고 정보 전달 속도도 떨어지며 결국 기억력 저하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수님, 생선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냄새도 나고 입맛에 안 맞아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을 통해 얻는 게 가장 좋지만 요즘은 고함량 DHA 중심 오메가3 보충제가 잘 나와 있어서 복용으로 대체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EPA보다 DHA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MCT 오일. MCT 오일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중세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뇌가 에너지를 못 받을 때 대체 연료처럼 작동합니다. 원래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포도당 대사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럴 때 MCT 오일을 섭취하면 간에서 바로 케톤체로 전환되어 뇌가 그걸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가 배고프지 않게 도와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MCT 오일을 소량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부담 없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특히 아침에 두유 라떼나 블랙커피에 소량 섞으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뇌를 깨우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은 예로부터 기억력 보조제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것도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뇌 속 미세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을 잘 공급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초기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진다면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와파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다면 의사와 꼭 상의 후 복용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은 저도 평소에 루틴처럼 섭취하고 있고 외래 환자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리는 영양소들입니다. 물론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를 위한 기본 환경을 만드는 도구로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는 운동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걷기나 근력 운동을 떠올리시는데요. 뇌의 건강을 위한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하는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특히 많이 추천하는 동작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1. 딸랑이 운동. 먼저 500ml 페트병에 콩을 3분의 2 정도 채워서 양손에 듭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한쪽 다리를 살짝 뒤로 보냅니다. 앞쪽 다리는 무릎을 45도 정도 굽히고 리듬감 있게 몸을 흔들면서 뒤쪽 다리를 배꼽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반대쪽 팔을 앞으로 다른 팔은 뒤로 보내줍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 좌우 협응, 심박수, 뇌 리듬 회복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음엔 느리게 하셔도 되니 1분만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2. YW 스트레칭. 양팔을 위로 들어 Y자 모양으로 쭉 펼칩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며 더블유자 모양이 되도록 팔을 내려줍니다. 다시 천천히 올리고 다시 내리는 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등 쪽 근육과 목 주변의 긴장을 풀고 뇌의 공간 인지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특히 어깨가 자주 뻣뻣해지시는 분들, 가벼운 거북목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런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만 위에 소개한 동작 중 하나만 하셔도 좋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신경 회로를 새로 연결합니다. 지금까지 1. 뇌에 좋은 핵심 성분 3가지 2. 뇌를 자극하는 실전 운동 2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루 생활 속 루틴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막상 아침이 되면 정신이 없고 아침밥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스트레칭에 운동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 정말 단 5분에서 10분이면 가능한 아침 뇌 건강 루틴입니다. 이건 제가 매일 아침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루틴이기도 합니다. 1. 기상 직후 물 한 잔으로 뇌를 깨우기. 눈을 뜨자마자 입을 간단히 헹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은 밤새 말라있던 뇌와 몸 전체에 첫 번째 순환의 신호를 줍니다.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 혼란감, 기억력 저하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물은 해독 그 자체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은 첫 물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2. 햇빛 보기.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보는 것. 딱 5분만 창가에 서서 자연광을 쬐어보세요. 햇빛은 뇌 속 생체 시계를 낮으로 전환시켜주고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기분과 집중력을 끌어올려줍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 햇빛 습관 하나만으로도 기분 곡선이 안정됩니다. 3. 딸랑이 운동 1분. YW 운동 1분.
딱 2분만 투자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동작들은 뇌의 좌우 방구를 동시에 자극하고 수면 중 억눌렸던 뇌파 흐름을 깨워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이 짧은 운동은 하루 전체의 뇌 회로를 정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아침 식사.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실제로 아침을 어떻게 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먹는 아침 식단을 예로 들어 어떻게 뇌를 위한 식사를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침 병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보통 양식 코너에서 구성하는데요. 빵이나 시리얼은 과감히 지나치고 양배추를 듬뿍 담고 삶은 계란 2개를 선택합니다. 드레싱은 당분이 적은 간장 드레싱을 소량 사용하고요. 삶은 계란은 작게 부숴서 양배추와 섞어 간단한 단백질 샐러드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음료는 두유를 고릅니다. 저는 99.9% 무첨가 두유를 에스프레소 샷과 함께 섞어 두유 라떼로 마시죠. 계란 2개와 두유 1컵이면 약 20지 이상의 양질의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근손실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물론 메뉴가 다를 땐 삶은 달걀 대신 스크램블 에그나 소시지 등을 선택해서 단백질 비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식사는 뇌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밖에 있어서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할 땐 편의점에서 삶은 계란, 두부바,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중심의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는 나의 뇌를 위한 투자다. 아침 한 끼로 하루의 집중력, 감정, 식욕, 에너지 흐름이 결정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근육과 뇌세포의 손실을 막는 데는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우선으로 섬유질과 식물성 지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아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시리얼이나 식빵 대신 삶은 계란과 두유, 채소 한 줌으로 한번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뇌와 몸의 노화를 늦추는 작은 실천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면 오늘 꼭 해야 할 하루 목표 3가지를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의식적 계획 능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일상 중에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자주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기억 회로를 자극시켜 뇌의 노화를 막습니다. 양치나 설거지할 때 가끔 반대손을 써주세요. 신경 가소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TV 시청 중에 기억 회상 질문을 해보세요. 방금 말한 인물 이름이 뭐였지? 같은 질문이요. 그리고 물은 꼭 자주 마셔주세요. 탈수는 뇌의 피로를 유발합니다. 저녁에는 뇌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자기 전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해주세요.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수면의 질이 더 향상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 적어보세요. 감사일기 쓰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오늘 따뜻한 국을 먹어서 좋았다. 오늘 옆집 아줌마랑 수다를 떨었는데 그 시간이 참 즐거웠다. 오늘 딸랑이 운동을 따라해봤는데 개운했다. 같은 것들이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감정이 안정되고 기억 회로가 회복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오늘 하루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다른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들의 의식적인 반복입니다. 그리고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해 재구성됩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생 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출발점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5분 작은 실천이 내 뇌를 10년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빛나는 인생 채널은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죠? 저희가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점이나 나도 따라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줄래요? 이런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만 전해지는 정보가 아닌 실제로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